좋아요, 구독. 자, 이제 마켓 이슈.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트럼프하고 통화를 갖다가 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조선업을 갖다가 콕 집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보다 이제 90분 빠른 통화를 갖다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이런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12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가 어쨌건 먼저 원했다고 하죠. 예, 그러면서 내용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른 시일 내에 만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트럼프 리스크가 잠깐만 이거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하는 좀 그런 부분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한 장을, 표 한 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에 어떤 그 단서를 갖다 여러분도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미국과 중국의 시기별 그 함정 있잖아요. 함정을 건조 척수, 즉 생산량을 말하는 거 있죠. 생산 능력.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중국이에요. 빨간색이 중국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언뜻 보시기에도 빨간색이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중국의 함정이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함정이 건조된 부분을 갖다 보시면 2015년하고 19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진짜 엄청난 함정이 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당수가 보시면은 1990년 초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중국의 배들은 되게 신식 배들이에요. 그렇죠? 예, 첨단 장비라서 나름 갖추고 있는 신식 배들이고, 미국의 지금 함정들은 이미 30년이 된 그런 함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군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미국이 당연히 없었고 항공모함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함정 자체가 오히려 항공모함보다 지금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얼핏 보시기에도 미국이 뭐 공군이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해군은 적어도 해군력은 중국에 많이 좀 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미 해군의 함정 계획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미군에서 말한 거예요. 미군에서. 자, 2030년 지금보다 이제 한 5년, 6년 뒤에 미국은 290척을 보유하게 된대요. 함정을. 자, 그런데 함정의 건조 능력,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미국보다 230배에 달하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건조 능력이 230배이기 때문에 중국은 2030년에 425척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누가? 미군이요. 미 해군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국의 격차는 135척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 해군 함정의 총합을 능가하는 수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를 갖다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배를 다 합쳐도 그래도 중국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부분이 사실 우리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 여러분들 혹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필리핀 이 해군하고 해경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지금 이제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막 보시면은 뭐 총 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인공섬이에요. 인공섬. 이 인공섬이 이 중국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여기 부근에, 그러니까 필리핀과 브루나이 그리고 베트남 여기 중간에 만들어진 스프레틀리 군도에 만든 중국의 인공섬이에요. 자, 중국이 그동안에 원래 중국의 해안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베트남 해역이에요. 요만큼이. 이만큼이 베트남 해역이에요. 파란색이. 그리고 보라색이 필리핀 해역이에요. 원래 여기 보시면은 중국 해역은 없어요.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원래. 자, 그런데 중국에서 정말 희한한 짓을 한 거죠. 자, 인공섬들을 여기다가 막 지어가지고 파라셀 군도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가 막 인공섬들을 만들어가지고 스프레틀리 군도를 만들고, 그러고 나가지고 여기에 이거를 갖다가
이 소의 혓바닥을 갖다가 닮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중국 구단선이라고 합니다. 요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다 그어가지고 야 이거 우리 해역이야 그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지하 자원도 엄청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도 그렇고 여기가 난리가 아닌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왜 동남아시아 전쟁이 뭐 3차 대전이 난다 그러면 동남아시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어쨌건 그 갈등의 불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 바로 위에서 대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시자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그럼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 뭐 길어봤자 1년 혹은 뭐 한 달이면 내가 끝나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내가 중동 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공화당하고 이제 좀 친하니까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어쨌건 중동도 마무리할 수 있어. 그런데 이쪽은 진짜 완전히 중국의 나와바리란 말이에요. 중국의 텃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동남아 있고 대만 있고 우리나라 있어요. 셋 다 만만치 않은 데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강 건너 불구경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반도체 첨단 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힘이 제가 빅테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빅테크의 가장 공장이 되는 곳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여기에 막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막 오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막 공군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워,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함정수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지금 건조 능력도 지금 중국이 200배가 앞서고 그리고 함정 자체에도 중국이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식 함정을 갖다가. 그러니까 미군이 도저히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수 있겠느냐?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의 선박 건조량 추이 지금 보시면은 자, 실제로 지금 여기 위에가 중국이고 지금 미국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클락슨 리서치의 자료인데 보면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한중일 수주 잔량 보니까 지금 일본은 여기서 지금 조금 있고 그리고 중국이 맨 밑에 파란색이고 그 위에 분홍색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딱 간파를 한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자신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컨트롤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보셨던 그런 중국의 소혀처럼 생긴 그런 중국 구단선을 비롯해가지고 대만 문제 그리고 혹시 이제 뭐 한국과 북한의 문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갖다 하게 되면은 그쪽은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뭐였습니까? 포대의 문제죠. 포대의 문제. 그리고 이제 중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미사일의 문제잖아요. 근데 아시아의 문제는 해군력의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일본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건조능 자체가 일본은 지금 이미 너무 작아요. 파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국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군사 기밀이나 그런 거 갖다가 중국이랑 쉐어할 수도 없잖아요. 자, 조선업이 지금 이제 되게 그나마 강한 업종 중에 하나죠.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한 업종은 방산, 그리고 이제 금융,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조선업이 이제 뭐 좀 강한 그런 쪽이고 화장품도 좀 꺾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선하고 방산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아무튼 조선업이 강세인 배경이 요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한중일의 조선소 야드수 결국 이제 조선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야드가 과거 2008년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이상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61%가 대폭 감소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 반면에 코로나 이후부터 해가지고 재개된 글로벌 신조선 발주가 계속 증가세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데 그 배경에서 보니까 IMO라고 이제 그 국제 그 해상 어떤 협회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그 EU하고 선박 환경 규제를 갖다가 강화로 함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전환 및 노후 선박을 갖다가 교체하는 그런 수요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금 풍부하게 계속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2008년 때보다 지금이 더 수주가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IMO의 이제 그 환경 규제에 맞춰서 해운사들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도 계속 발주를 갖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이제 암모니아 운반뿐만 아니고 어떤 미래 그 수소를 갖다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반선으로도 지금 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조선 수주, 조선 강세의 기본적인 배경인데, 그럼 이제 조선업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5개사가 있는데 한번 보자는 말이죠. 이 중에서 특징을 갖다가 여러분들 혹시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HD 한국조선해양은 이건 지주사죠, 그렇죠? 예,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보시면은 이제 대형 엔진, 대형 조선 그런 쪽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미표가 이제 그 중형선박 쪽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형선박 쪽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조선업의 어떤 업황 영향을 좀 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강세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현대중공업이 더 잘 가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현대중공업이 지금 어제까지 봤을 때 18조고, 그리고 하나오션이 10조, 삼성중공업이 9조, 그리고 지금 이제 4조 그렇습니다. 매출액은 지금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PER은 지금 이제 올해 예상이에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냥 컨센서스입니다. 키움증권의 그런 그 리포트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제 하나오션이 지금 매출액이 이제 9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천억대,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6천억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PER이 있습니다. PER이 낮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성장성을 갖다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각각의 하나오션의 장점은 뭔지, LNG하고 특수선 쪽이 하나오션의 장점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중동 쪽의 항만 뭐 그런 쪽 그쪽 하다가 지금 워낙 그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고부가 가치 쪽에 그런 LNG선, 컨테이너선 이런 쪽으로 지금 좀 집중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앞에서 제가 이제 기껏 말씀드린 그 미국의 해군 그런 쪽을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갖다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좀 보시면, 자 이제 MRO가 이제 그런 그 유지 보수죠. 메인테넌스, 그리고 이제 리페어, 그러니까 유지 보수, 그리고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이제 그래서 그 사업의 특성, 여기 이제 보시면 결국은 이제 그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두 군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서 미국의 이제 그 MRO 시장 경쟁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제 현대중공업,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실제로 수주를 갖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두 회사예요. 그리고 두 회사가 앞으로 이제 그 MRO 시장에서는 이제 넘버 원, 투를 다투게 될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오션은 좀 진심이에요, 이쪽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 그룹 자체가 방산 쪽에 대해서 세계 그 제2의 어떤 뭐 로키드 마틴이나 그런 데가 되겠다 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이 어쨌든지 뭐 방산 쪽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아직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이 넘버 원,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넘버 투. 여기서 넘버 원, 투라는 거는 그쪽에서 잘하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회사의 어떤 사이즈에 비해서 회사가 앞으로 MRO의 부분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많은 부분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어제 뉴스에 보시면 이제 오늘 뉴스네요, 그렇죠? 20조 미 함정 MRO 시장이 열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어제 시간 외로 봤을 때 뭐 삼성중공업이나 또 그리고 현대미포는 그냥 보합 정도였었는데 하나오션은 한 3% 이상 올랐고 현대중공업도 한 2% 이상 강세였습니다. 결국 MRO 시장에서 원, 투가 결국 지금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다만 이제 꽃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사항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조선업황에서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에너지 정책이 이제 화석연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환경 정책을 갖다가 ESG에서 좀 이제 후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정책 수혜를 갖다 한 부분이 이제 감소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양날 거민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만약에 교역량이 감소화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는 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만 현재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나 그런 부분이 결국 트럼프 정책에서 얼마나 뭐 한국에서 이제 업종상 혹은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이냐가 되게 중요한 그런 이슈로 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MRO 같은 경우는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에 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앞으로 이제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켓에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제가 뒤에서 이제 종목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